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2학년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계 및 생식기계의 조직학 그리고 발생학까지 간단하게 약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챗GPT를 가지고 이제 수업 듣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원래도 공부를 할 때 챗GPT를 좀 썼어서 제가 원래 쓰는 챗GPT에서 이제 몇 번 물어봤던 질문들을 또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교수님의 교과서랑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는 챗GPT로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사하고 어떻게 대답을 원하는지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말만 하니까 바로 중요 기본 구조를 알려주네요. 제품과 적세포를 매우는 어퍼러터스. 어, 저는 제품 먼저 씁시다. 테스티스 에피디디미스 바스테퍼런스 프로스테이트 페니스 듣고. 네. 그러면 조직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학에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포 하나하나의 특징도 중요하고, 슬라이드를 보고 어떤 조직에 해당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분의 기준, 그리고 특징적인 심피질은 육안적으로 더 짙은 갈색이라고 하네요. 세포 밀도도 높고 혈관과 사구체가 풍부하다. 그리고 수업 때 배웠던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 곡세관이라 돼 있네. 컨볼루티드라서 곡세관이구나. 베인 인터로뷰럴 알터리와 베인, 로뷰엘의 경계를 이룬다. 그다음 메듈러리 레이스. 그다음에 수질에 있는 구조로는 음, 헬레구리.
파필러리 덕트, 컬렉팅 덕트, 바살 렉타 이렇게 있네요. 일단 명확한 구분 기준보다는 바깥쪽 안쪽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고 특징적인 걸 말해보면 피질은 짙은 갈색, 피질은 색깔이 좀 더 연한 색을 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피질에서의 조직학적 특징과 수질에서의 조직학적 특징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중요한 네프론. 신장에 100만 개 존재한다. 레날 corpus가 세뇨관으로 구성이 된다. 잘 정리를 해줬네요. 네프론은 레날 corpus를 프록시말 튜블, 디스탈 튜블이랑 루프 오브 헨레. 여기에 컬렉팅 덕트도 포함이 된다고 돼 있네요. 제가 배우기로는 아니라 돼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날 corpus는 사구치와 보문 주머니로 구성됐다. 혈관 내피세포로 구성되고 fenestrated 타입 2 캐필러리죠. 그 다음에 파리에탈 레이어, 비세랄 레이어. 비세랄 레이어는 포도사이트가 구성하고 있고 파리에탈 레이어는 단층 편편 단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바스큘러 폴 있고 유리너리 폴 있다. 그러니까 혈관 부분이랑 원료가 나가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프록시말 튜브, 디스탈 튜브를 구분하는 게 중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단층 입방산피고 브러쉬 보도가 있냐 없냐 미세 용모로 구분을 한다. 그 대부분의 물과 전해질 포도당 아미노산을 재흡수하고 디스탈에서는 재흡수와 분비 ADH 알도스테론에 반응을 한다. 그리고 루프 오브 헨레. 루프 오브 헨레는 찐 림은 편평상피, 띡 림은 입방상피로 되어 있다. 일부는 피질에 걸쳐 있고 주류 수질에 되어 있다.
홍투 농도의 그레디언트를 유지하고 소변을 농축한다. 소변 농축작용은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이따가 더 물어볼게요. 네프론 구조 했고 적스타 그로메룰론 아프라토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네프론 구조가 콜티콜 네프론과 적스타 메듈리 네프론으로 나뉘고 비율은 콜티콜이 더 많은데 얘가 헬레스 루프가 더 길어서 소변 농축에는 얘가 더 중요하다. 기억이 납니다. 얘는 비율이 더 많다. 그러면 음, 일단 아까 무릎으로 했던 거 컬렉팅 덕트가 내가 알기로는 네프론의 구성 요소는 아니고 이제 유리니퍼러스 튜블 그러니까 네프론과 컬렉팅 덕트를 합쳐서 유리니퍼러스 튜블이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블이 아니라 덕트라고 해야 되는지 잘못 말했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잘못 말했나 봐요. 어, 발달학적으로도 다르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네프론은 메탄에프릿, 메센카임에서 유래되었고 콜렉팅 덕트는 유레트릭 버드에서 유래되었다. 요 세 과는 합쳐서 가는 거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콜렉팅 덕트는 발생에 대해서 써놓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아까 설명을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 적스타 그로메룰러 오페라터스.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율을 조절하는 핵심 구조고 라스와 관련이 있다. 레날 콜포스의 혈관극에 위치한다. 혈관극. 혈관 쪽에 존재하고 DCT와 어페런트 알프테로의 만나는 지점. 음, 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 구성하는 세포들. 순서대로 보면 마큘라 덴사는 컬럼널 셀입니다. 컬럼널 셀이고 얘가 농도를 감지를 하면 신호를 전달해서 적스타그로메룰러 셀이 레닌을 분비하게 하고 라스를 활성화시켜서 알도스테론 만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익스트라 그로메룰러 메산지얼 셀이 마큘라 덴사와 JC 세포가 신호 매개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봐서 알겠습니다. 생리학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라스 경로 활성화해서 혈압 유지 기전을 하고 또 튜블로 그로메룰러 피드백으로 GFR이 변동하지 않도록 항상성 조절을 한다. 그 중요한 게 이게 DCT에 있다는 것도 중요했죠. 중요한 부분이고 고혈압 환자에서 그래서 라스 억제제를 쓰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 ACE 이니비터, ARB. 신장 관류 저하 상황에서 레닌 분비해서 생리적 보상작용으로 혈류량을 보존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과 바사렉타. 이거 바사렉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강의록이랑 이런 데를 보면 바사렉타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페리튜브럴 알테리올인가 캐필러리인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었어서 그게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걸 말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 페리티블러 캐필러리인데 얘가 다르다고 합니다. 페리티블러 캐필러리는 말 그대로 PCGT, DCT를 감싸고 있는 거고 바사렉타는 헬레볼이랑 있는 것만 바사렉타를 한다. 그러면 얘는 헬레볼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 되고 페리티블러랑은 다르다. 카운트 커런트 익스체인지 기능. 생리학 때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조직학 공부니까 우선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관에 대해서 유코사랑 머스큘러리스 어드벤티시아 제가 정리해둔 대로 세 층으로 나뉘는데 각각 중요한 구조가 점막층에서는 이행상피가 나타난다. 중요 조직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누구들 근육은 내층, 외층, 롱기튜디널과 설큘러로 되어 있고 하부 요관에서는 세 번째 축으로 롱기튜디널이 추가된다. 음악은 커넥티브 티슈다. 여기 중요한 걸 정리해줬네요. 이행상피. 상피 세포 수가 3에서 6 중으로 다양하다. 엄브렐라 셀은 소변으로의 직접 노출이 되어 있다. 유연성을 가져서 약간 근육처럼 압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한다. 그러면 이 유로델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행상피가 여러 층이니까 이게 중층 상피 내부에서 이행상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행상피라는 또 다른 상피가 따로 분류되는 건지 일단 그 분류를 확인해 볼게요. 음, 전통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중층 상피라고 하네요. 일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특별한 기능을 가진 중증 상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브렐라 셀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세포와 조직 때 다뤘던 것 같은데 1학년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돈 모양으로 생겼고 멀티뉴클레이티드인 경우도 있다. 방어와 기능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타입 정선, 유로플라킨 단백질포, 두꺼운 에이피클 멤버 피점업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배리어 기능을 한다. 음, 아, 소변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는 배리어 기능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신축성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요관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로델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요관이랑 방광에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가질 것 같긴 한데 한번 방광도 물어볼게요. 똑같이 점막층에 유로델리움이 있고 우산세포 있고 방어를 가진다. 그리고 반응 느슨한 결합 조직, 썸뮤큐사층에 존재한다. 아, 다른 점이 상피, 근육, 점막 하층도 존재하네. 내층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음, 근육층이 세층으로 되어 있다. 호박도 봤던 것 같은데 디트루서 머슬 있고 얘가 이제 수축을 한다. 어드벤티시아 세로샤는 결합 조직이다. 이행상피다. 디트루서 머슬이 있다. 트리곤. 이거 해부학 때 왕족이었던 것 같은데 요관 두 개랑 요도 한 개 만나는 부위. 트리곤이 존재한다. 오랜만에 보네요. 저장할 땐 이완이고 배출할 땐 수축. 교감 부경함이랑 관련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럼 유사한 것 같은데 방광이랑 요관이 조직학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그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게 점막 주름이랑 근육층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점막 주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관은 점막 주름이 있어서 루멘이 별 모양처럼 보인다. 수업 때 슬라이드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네요. 그 방광은 매끄럽게 생겼다, 얇게 생겼다. 그 근육층도 요관은 항상 세층인 건 아니고 상부는 2층, 하부는 3층. 방광은 대부분 3층이라고 하네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도 한번 물어볼게요. 요도는 세층인데 개가 없군요. 내막이 없네요. 요도는 유로 에피델리움이 아니라 이제 그냥 에피델리움이 되었고
점막 하층에 요도선이 존재한다. 점액을 분비해서 근육층은 평활근과 횡문근으로 되어 있다. 요도의 개폐를 조절한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요도는 상태 종류가 변한다. 전립선 부는 이행상피, 요도 막부는 중층 원주상피 또는 거짓중층 원주상피, 해면체 부는 거짓중층, 끝부분은 중층평평. 남자 여자가 다르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이 아예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변화를 하는 거네요. 안쪽에서 이행 상태였다가 그다음에 제일 끝으로 가면 중층 편평 상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요도샘이 있다. 부속기관으로 외부 관략근이 조절을 한다. 혈관 조직, 해면체 조직. 남성의 유레스라는 콜포스 스폰지오스에 위치한다. 요도 길이가 남자는 20cm, 여자는 3cm로 매우 짧고 근육 조절, 외부 관략근이 존재하고 남성 요도도 동일하게 외부 관략근이 있다. 그러면 중충 평평 상피가 끝부분에 있는 거에서 약간 예상이 되는 게 보통 중충 평평 상피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보호를 해야 되거나 자극을 많이 받을 때 변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다네요. 요도의 마지막 부분은 피부나 점막과 이어지는 부위. 기계적 자극과 마찰, 세균 pH 변화 등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두꺼운 보호성 상피인 중증 평평 상피가 된다. 제가 생각했던 게 맞긴 하네요. 음, 병리학적 문제도 다르겠네요. 발생하는 암종도 다를 거고. 이거는 나중에 병리학 때 배우겠죠? 그러면 관련된 중요 임상 질환을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물어볼게요. 세 가지만 일단 물어볼게요. 음, 여성이 요도가 짧고 직선이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길이 짧으니까 더 취약한 거고 감염이 되면 상피세포 탈락되고 염증세포가 치밀어난다. 빈뇨와 배뇨통, 심하면 신윤신뇨. 신장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그다음 이행상피암, 유로델리움에 나타난다. 아까 말했던 거 잠깐 유사한 맥락이네. 유로델리얼 칼시노마, 음, 파필러리하거나 소리칼시노마 형태다. 그리고 레날 튜뷸러 아시도시스, 세뇨관과 관련이 있다. 이온 운반 기능 이상으로 산전기 조절 실패하면 DCT나 콜렉팅 덕트에 프로톤 분비 기능 전. 음,
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염이랑 뭐 암은 그런데 신생혈관 산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는 일으키는 기전이 뭘까? 분비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선천적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세뇨관에 따라서 타입이 나뉘는군요. 집합관에서 발생하는 게 원이용, 근위세뇨관에서 발생하는 게 근위용 타입 2. 집합관 중에 특히 프린시펄 셀에 작용을 하면 알도스테론 타입 4. 알도스테론이 프린시펄 셀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증가속효가 흔하다. 타입 2는 바이카보네이트 소실과 나중에 소변 감소. 타입 4는 하이포칼레미. 알도스테론의 작용 감소. 소변 pH로 나눠지는군요. 타입 1은 소변 pH가 높고 타입 2랑 4는 소변의 pH도 낮고. 쇼그렌과 SL이 면역 작용으로 손상되는 거고 타입 2는 근위형이고 팡코니즘이군요. 타입 4는 당뇨나 에이스 이니비터. 에이스 이니비터 쓰면 알도스테론 감소하겠죠. 음, 나중에 임상 수업할 때 배울 것 같습니다. 일단 타입이 위치에 따라서 1, 2, 4로 나뉜다 정도만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비뇨기계 조직학은 간단히 일단 정리가 끝났고 다음으로 비뇨기계의 발생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생학은 크게 심장의 발생, 그다음에 요관, 방광, 요도의 발생, 또 관련된 선천성 질환. 이제 비뇨기계 발생학이기 때문에 중요 임상 질환이 다 선천 질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발생학적 이상까지 다 정리를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신장 발생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프로네프로스, 전신장 메소네프로스, 중신장 메타네프로스, 후신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구신장이 되는 게 바로 이 후신장이다. 나머지는 발달 과정에서 사라지는 거겠죠? 그 프로네프로스는 안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 맞아, 이거를 생식계 발생학하면서 그림에서 고나드랑 이 메타네프로스가 붙어 있었던, 메소네프로스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나드가 그 물라리안 덕트랑 막 이런 것들이야. 센트럴 리전, cervical 리전, 그리고 트라쿠럼벌 리전,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네프론이랑 어 사구치 세뇨관 같은 네프론 구조는 메타네프릭 블라스테마, 이제 중배경 메센카임에서 오고 어, 컬렉팅 덕트를 비롯해서 펠비스, 유레터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메소네프릭 덕트에서 발생을 한다. 유레틱 버드에서 발생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드시 상호 유도를 해야 성체 신장이 될 수 있다. 서로 서로 관련이 된다. 그래서 DCT까지는 사구체 네프론 구조까지죠. 메타네프릭, 블라스테마, 메센카임에서 오고 컬렉팅 튜브이랑 덕트부터 해서 유레터까지는 싹 다 유레터릭 버드에서 온다. 신장의 위치 이동. 골반에 있다가 점차 상부로 상승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중요선천성 질환도 지금 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버드와 블라스테마가 접촉 실패. 그러면 대풍 구조랑 그 컬렉팅 덕트 구조랑 연결이 안 되니까 신장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상호 유도가 정말 중요하다 했고 그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멀티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드니까지 발생한다 했는데 그러면 얘가 왜 그러니까 상호 유도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서로서로 분할을 유도하는군요. 유레테릭 버드는 블라스테마의 분할을 유도하고 반대로 블라스테마는 유레테릭 버드의 브랜칭을 유도한다. 서로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 분할을 실패하게 돼서 비정상 증식하고 관이 팽창하면서 난구 발생. 그래서 시스틱, 멀티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드니가 된다. 음,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거 이제 방광이랑 요도까지 한번 볼게요. 유로제니탈 사이너스에서 방광이 되고 자, 트리곤 부분은 메소네프릭 덕트가 흡수되면서 일부가 끌려와서 형성이 된다. 나머지는 내비역 유래다. 기본적으로 유로제니탈 사이너스인데 내역 보고 요도도 이제 유로제니탈 사이너스에서 지원을 하는 거. 다 내배엽인 거고 상피가 다 내배엽. 방광도 대부분 내배엽인데 그래서 트리곤이 중요한 거였구나. 메소네프릭 덕트에서 수면증 발생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생식기계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했던 질문들
여기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전 챗 GPT에서 제가 원래 쓰던 챗 GPT에게 물어봤던 질문인데, 이, 이건 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교과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음, 이런 거는 다 했으니까, 생리학적인 부분보다는 조직학에 가까운 부분으로 일단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했고, 근육과 신경질 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전부 이제 얘는 스무스 머슬로 되어 있고 요도랑 요가는 방광은 디트루즈 머슬로 되어 있다. 조절 방식이 불수익은 자율신경 조절, 뭐 불수익은 외부 요도는 수익은이다. 방광은 불수익은이고 부교감입니다. 음. 괄약근, 내부 괄약근, 이거는 평활근, 외부 괄약근, 이거는 횡문근. 외부가 수익근이라서 횡문근이겠고 전립선 주위에 있고 요도 막부 주위에 있다. 제가 찾아봤던 내용이랑 똑같이 얘기를 해주네요. 음, 그것도 확인을 했던 거니까 넘어갔고, 내요도 괄약근과 외요도 괄약근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해부학 쪽에 가깝긴 한데 조금 궁금해서. 생활근 불수이죠. 이거는 알고 있는 거지만 블레더 넥 쪽에 위치한다. 요도가 방광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다. 음, 음, 여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전립선 기준으로 위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요도는 전립선보다 위에 있고 외요도는 전립선보다 아래에 있다.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병리랑 이런 거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거보다도 전립선 암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립선은 솔리드 올간이죠. 솔리드 올간인 걸로 아는데 TNM 스테이징을 할 때 T가 이제 솔리드 올간은 크기로 하고 할로우 올간은 깊이로 한다. 이렇게 분류를 배웠는데 그 기준에서 크기 기준보다는 뭐 어디까지 치밀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팩트 체크를 하고 설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솔리드 오르간이 맞는지. 맞다고 하네요. 방광은 할로우 공간. 그래서 얘는 제가 알기로 막 키 스테이징이 다 머슬층을 침범하냐 이런 걸로 막 T2 결정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특수성 때문이다. 그죠? 원래 솔리드 올가는 이렇게 크기 기준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립선암은 가이드라인의 크기가 아닐까? 아, 기능적 해부학적으로 구획이 정밀하게는 아닌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외피막, 정낭, 유도와 괄약근, 방광경부와 직장. 그러면 예후에 이게 더 중요해서 그 작은 크기라도 실제로 침범이 될 수가 있다. 정리를 해보면 올간이지만 제 예후에는 침범 여부, 음, 그러니까 전립선 주변에는 뚜렷한 구조가 실제로 예후에 음, 엄청나게 중요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했더니 예후 예측이 더 좋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됐고 다시 돌아가서 생식기계 조직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안의 기본 구조가 튜니카 알부지니아, 테스티큘러 로뷸, 정세관, 그다음 세관 사이 조직 이렇게 나뉘는 거고 레이딕셀은 인터스티슘에 존재하고 정세관은 점셀과 솔톨리셀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세미니퍼스 튜블. 이제 정자 형성 세 가지 스퍼마토제닉 셀, 설톨리 셀, 마이오이드 셀 세 개로 구성이 되고 기저막에서 내관 광장으로 배열됩니다. 설톨리셀은 기저막에서 내관까지 길게 뻗어 있다. 마이오이드 셀은 정세관의 바깥쪽 기저막의 외측에 있다. 그래서 수축하면 정자 이동을 보조한다. 어? 핵심 세포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설톨리셀이 역할을 되게 많이 해서 이거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이오이드 셀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 장벽은 타입 정순으로 구성된다. 음. 그리고 부고환의 특징. 헤드와 바디 테일로 나뉜다. 그 다음에 정자가 저장 성숙되고 운동성과 수족능을 획득한다. 단일관이 코일화되어 있고 거짓 중층 원주 상피 스테레오 실리아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음, 아까 비뇨기계에서는 마이크로 빌라였고 여기서는 실리아다.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겠죠? 기억을 해두고 부고화는 음, 중층에 있어서 얇게 있어서 풍성하고 결조직 거짓 중충 원주 상피 나머지 조직학적 구조까지 정리를 하고 음,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고환이랑 아스테프런스 프로스테이트 세미널 비지클의 조직학적 특징, 그 다음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학적 특징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고와는 거짓 중충 원조 상피와 긴 스테레오실리아. 그다음 정과는 거짓 중충 원조 상피와 짧은 스테레오실리아 그리고 두꺼운 근육층 이게 특징이겠죠. 왜? 정자를 강하게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다음 프로스테이트는 단층 원조 상피로 구성된 게 많고 샘이 많고 샘 사이 평활근이 발달되어 있다. 그 세미널 베지클은 거짓 중충 원조 상피, 복잡하게 주름진 샘 구조, 평활근 층이 좀 더 얇다. 그래서 샘 구조가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액의 주성분, 영양분을 분비한다. 그래서 중요 차이점 이걸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크기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적겠습니다. Fast reference 3층 얘도 3층 구조네요. 요관이랑 비슷하게 세미널 베시클은 내강 형태가 주름져 있고 근육층이 얇다. 프로스테이트보다 더 적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기능은 존재하고 바스테프런스는 얘네들은 셈이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아서 레이딕셀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딕셀은 테스토스테론 분비. 음경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음, 이거는 근데 조금 약간 해부학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결합 조직층, 투니카 알부지니아 있고 이렉탈시 해면체, 카블노슴, 스폰지오슴이랑 카블노슴이랑 스폰지오슴 두 개. 글랜스 페니스 있다. 동굴 정맥, 카블노스 사이너스가 있다. 결과는 디발터리 오브 페니스가 중심부로 관통하고 발기 시에 사이너스로 혈액을 공급해서 발기가 일어난다. 상피는 모두 아까 했던 거죠? 전립선부는 유로델리움, 해면체부는 거짓중층, 외우도 근처는 중층평평. 이거는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임상질환이기도 해서 첫 번째로
설톨리셀의 그 혈액 정자 장벽이 붕괴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면역학적 질환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불임이 있다고 하네요. 안티스프람 안티바디가 형성이 된다. BTB가 손상이 돼. 일반 식으로 인식해서 항체.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배리어가 손상이 돼서 정자에 대한 오토 안티바디가 생겨서 생기는 불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감염 질환으로 고환염은 BTB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겠네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환경 독성도 영향을 준다. 프탈레이트, BPA 같은 내분비 교란 물질이 설톨리셀의 기능을 저하해서 배려 손상하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보안 손상과 함께 BTB 무력화. 음, 그렇군요. 대부분 근데 불임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배열 이거가 좀 궁금했어요. 토마토고니아랑 설톨리sem을 비롯해서 세미니퍼스 튜뷸에서의 세포 배열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어떤 곳에서는 설톨리셀이 기저에 있는 거다라고 하고 어떤 거는 스포마토고니아가 기저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친구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기저에서 관광 방향으로 기저막 바로 위에 스포마토고니아가 있다. 일단 프라이머리 스포마토사이트, 세컨더리 스포마토사이트, 스퍼마티드, 다음 성숙되면 스퍼마토주아. 그 썰툴 팀성은 썰툴이 있습니다. 기저막에서 관광 전체다. 음, 이 순서 그러면 깔끔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교과서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가장 기저에 있다라고 하면 스프라마토 고니아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솔톨리셀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애매하다. 가장 가까운 거라고 하면 둘 다 된다. 가장 기저에 있는 건 스프라마토 고니아다. 핵이 기저에 위치한 건 솔톨리셀이다. 라고 하네요. 음, 가장 붙어 있는 건 스프라마토 고니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솔톨리셀은 전체를 아우르면서 존재한다고 하네요. 기둥처럼. 오케이. 그리고 약간 조직학적으로 이것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왜 테테스티스가 미디아스티눔 테스티스 안에 존재하는 건지 별개 구조물인지 이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챗GPT는 안에 있는 구조물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정확한 표현이네요. 음, 메디아스티눔 테스티스는 일종의 공간을 말하는 구조물인 것 같아요. 결합 조직 덩어리. 투니카 알부지니아에서 온 결합 조직 덩어리. 그 안에 혈관, 림프, 고환 내부의 구조인 레테테스티스 등은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간질성 공간이다.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학 관련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기계 발생학에서 일단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제일 먼저 성분화 결정이 되고 생식샘 발달이 되고 내부 생식기관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염색체의 결정이죠. 염색체의 영향이죠. 핵심은 수라 유전자다. Y 염색체에 존재하고 TDF 발현 유도를 하고 속순환, 폴리셀만. 그러면 솔톨리셀이 안티뮬라리아 호르몬을 분비해서 뮬라린 덕트를 tex축시킨다. 그 레이딕셀도 분할을 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서 불피한 덕트를 유지한다. 음,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씁시다. 내외부 생식기관 중에 뮬라리안 덕트는
분기시, 어, 불피한 덕트는 테스토스테론 분비시 유지. 그리고 실화 유무에 따라 고환과 난수로 분비가 된다. 그럼 이걸로 해서 고환 형성도 되고 그 속에서 솔톨리스의 형성이랑 보는 게 맞겠네. DHT 이런 거 만든다. 외부 생식기구나. 알잘 딱깔센 하네요. 생식샘플부터 내외부까지 설명해 달라 하겠습니다. 성 결정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까지는 받고요. 생식샘의 분화, 인터미디어트 메소돔에서 시작을 해서 제니털 릿지로 어, 생식세포가 이동을 한다. 이게 수라의 유전자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속스9 이런 걸로 고환 유도하게 되고 톨리셀은 AMH 분비해서 멜라닌도 퇴축시킨다. 레이딕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하고 DHT로 변환이 되면 외부 생식기 유도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내외부 생식기관 발생에는 테스토스테론이랑 DHT가 모두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멜라닌 덕트가 퇴화가 안 되면 자궁 난관이 형성이 된다. 처음에 두 가지 관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AMH 분비, 테스토스테론 분비 등의 과정으로 어떤 내부 생식기관과 외부 생식기관을 가지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 외부 생식기 분화는 생식선 발생은 어, 이거는 앞에 걸로 우리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외부 생식기가 세 가지 공통 구조에서 시작된다. 제니탈 튜버클, 유로제니탈 폴드, 라비오스크로탈 스웰링. 각각이 어떤 구조로 발달이 되냐? 제니탈 튜버클은 남성에서 음경, 제가 알기로는 그댄스 페니스 귀두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유로제니탈 폴드가 요도를 폐쇄하고 형성한다. 라비오스크로탈 스웰링이 남성에서 음낭을 형성한다. 이거는 DHT에 의해서 생성. 여자는 호르몬 영향 없이 기본 경로. 라비아 마이너라, 라비아 메이저라가 된다. 음, 그러면 공통 구조인 걸 알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가 여성의 외부 생식기는 그럼 그냥 DHT가 작용을 안 하면 발달을 하는 건지. 첫 번째 질문.
일부 유전자 인자가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네요. 음, 비호르몬성 경로고, 음, 호르몬이 없으면 일단 여성형으로 분화가 되는 건 맞는데, 유전자 인자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성의 발달을 억제해주는 어떤 이런 유전자 인자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작용하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작용을 한다. 난소 관련 유전자가 남성을 억제하고 성분을 가능성을 주지않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약간 해소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 수라이진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뭐 수어 증후군이나 이런 어떤 성분화 발달 이상 질환에서 고나드가 발달이 테스티스로 제대로 발달이 안 하는데 스트릿 고나드라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환 발달에 스라이진이 중요하다면 스라이진이 단순 없으면 난소가 되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굳이 스트릿 고나드라고 표현을 할까? 오바리로 남자인데 오바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근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에는 다 스트라이진에 의해서 테스티스 분화되고 그게 없으면 난소로 분화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 했는데 아마 난소 관련 유전자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거랑 관련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아까 봤던 게 맞나 보네요. 윈트4, 닥스1, 폭스엘2 같은 난소 분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야 여성에게서 정상적인 제니털 위치가 된다. 음, 신기하네요.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약간 궁금했는데, 남성에게서도 코리오 칼시노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웠을 때는, 어, 임신성
코레오칼시노마랑 비임신성 코레오칼시노마가 있는데 임신성이면 이제 뭐 트로포블라스트가 이상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였고 비임신성은 그냥 생기는 건데 남자에게서도 그럼 여자랑 똑같은 기전으로 비임신성 코레오칼시노마가 생기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맞다고 하네요. 점셀이 트로포블라스틱 리니지로 분할을 한다. 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고안에서 발생을 하면 고안에 있는 스포마토고니아는 유니포텐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트로포블라스트 조직이 되는 건지 어떤 유전자나 이런 그 변화나 어떤 인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프리몰디얼한 플러리포텐트한 셀에서 유래가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문제의식이야.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 종양세포의 역분화 또는 분화 잠재성 회귀. 음, 원래는 유니포텐트에서 정자만 생성할 수 있는 게 맞네요. 근데 종양화된 점셀이 역분화를 한다. 아, 그러니까 약간 고안의 정원세포가 이상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종양이 되는 게 아니라 종양이 돼서 역분화나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트로포블라스트 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건가 보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 여성에서의 비임신성 코리오칼시노마도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조직학, 발생학에서 중요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리를 했고,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원래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봤던 질문들을 다시 교차 검증을 해봤고, 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네요. 이 정도로 이번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